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 국가가 된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2021년 첫 출고 이후 이미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6년에는 드디어 공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오늘은 KF-21 보람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KF-21 보람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가 주도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총 8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둘째, 2021년 시제기 출고와 2022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셋째, 2025년 5월 양산 1호기 최종 조립에 착수했으며 2026년 2월 출고 9월 공군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넷째,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중동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먼저 KF-21 보람회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F-5 전투기는 1970년대에 도입된 기종으로 이미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F-16도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점점 발전하는 주변국의 공군력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전투기를 외국에서 사오면 기술 이전이 제한되고 유사시 부품 공급이나 무기 통합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01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를 시작했고 2015년 12월 카이와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지만 결국 한국 주도로 진행되면서 A사 레이더, 항전 장비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KF-21의 개발 과정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2021년 4월 드디어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가 롤아웃, 즉 출고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 2022년 7월 KF-21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약 30분간의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입증한 거죠. 2023년 본격적인 성능 검증. 2023년 1월에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것은 전투기의 기본 성능이지만 국산 전투기로는 처음 달성한 쾌거였죠. 같은 해 3월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RPV-21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25TF-LOPS의 연산 능력으로 F-35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3월부터 4월에 걸쳐서는 공대공 무장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무기 발사 시험이었죠. 2023년 5월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25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누적한 결과 2023년 5월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KF-21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본 성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양산 승인과 1000회 돌파. 2024년에는 양산 사업이 승인되면서 초도 양산 계약 20대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제기의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총 시험 비행 횟수가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시제기 6대가 제작 완료된 후 총 2000회 시험 비행 계획 중 대부분을 달성하며 안정성을 완벽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KF-21의 기술 사양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사양. KF-21 보람회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는 16.9m, 날개폭은 11.2m입니다. 공복 중량, 즉 연료나 무장 없이 빈 상태의 무게는 13.8톤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25.4톤입니다.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 2기를 장착했는데요. 각각 98kN의 추력을 내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달합니다. 전투 행동 반경은 1100km,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해역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핵심 기술 A사 레이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RPV-21 A사 레이더입니다. A사는 액티브 일렉트라니컬리 스캔드 어레이의 약자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라고 합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이 레이더는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25TFLOPS라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F-35 수준에 준하는 성능입니다. 센서와 전자전 장비. EOTS와 IRST라는 센서도 탑재했습니다. EOTS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 IRST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데요. 이를 통해 레이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DRFM 제밍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적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시켜 생존성을 높이는 전자전 장비죠. 기동성과 스텔스. KF-21은 3중 디지털 FBW, 즉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LEX 구조로 구지의 고기동과 높은 바듬각 기동이 가능합니다. S-덕트 엔진 흡입구 설계와 복합 소재 사용으로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준스텔스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무장 능력. 10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8.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통합할 수 있죠. 조종석은 HOTAS와 HMD를 갖춘 글래스 콕핏으로 구성됐습니다. HOTAS는 핸즈 안스라터 언더스틱의 약자로 조종관과 스로틀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HMD는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로 조종사가 보는 방향으로 무기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IMA 구조를 채택해 확장성이 뛰어나며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과 AI 네트워크 전투 능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양산 현황과 블록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 현황. 2025년 5월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부품 가공은 이미 80% 이상 완료된 상태고요. 사천에 있는 카이 공장에는 16차 생산 라인이 준공됐고 듀얼 라인을 구축해 생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26년 2월 출고, 9월 공군 인도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도 양산은 총 40대로 1차와 2차로 나눠 각각 20대씩 생산됩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블록 1과 블록 2의 차이. KF-21은 블록 개념으로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이뤄집니다. 블록 1 40대. 블록 1은 공대공 전투 위주입니다. 미티어와 AIM-120 같은 공대공 미사일에 최적화돼 있고 6개의 하드포인트를 활용합니다. 주요 임무는 F-5와 일부 F-16을 대체해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도 있지만 정밀 유도 폭탄 정도만 지원합니다. 2026년 전력화되며 2028년까지 40대 생산이 완료됩니다. 블록 2 80대. 블록 2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10개의 풀 하드포인트에 최대 8.7톤을 탑재할 수 있고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천룡 공대함 미사일, SLAM-ER 등 다양한 무장을 통합합니다. A사 레이더도 업그레이드돼 공대지 모드와 합성개구 모드가 추가되고 해상 목표 식별 능력이 강화됩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기본 DRFM 제밍에서 디지털 제밍 포드와 통합 전자전 스위트로 업그레이드되며 EOTS와 IRST 성능도 향상됩니다.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데이터 융합과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이 추가되고 블록 3을 준비하기 위한 확장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내부 무장창 도입과 스텔스 코팅 강화로 RCS가 추가 저감되며 전투 행동 반경도 1100km에서 140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2028년 예정이었던 블록이 공대지 무장 통합이 2027년 전반기로 앞당겨졌습니다.
블로기는 2032년까지 80대가 생산돼 총 120대 배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KF-21의 수출 전망과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문의 쇄도. KF-21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동남아 여러 나라, 그리고 유럽의 폴란드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A-50 경공격기가 수출에 성공한 것이 KF-21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FA-50의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KF-21도 K방산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력의 원천. KF-21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산화율 90%라는 점입니다.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4.5세대 전투기로서 F-16보다 훨씬 우수하고 F-35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정밀 무장 통합 능력 등은 최신 전투기 수준이며 준 스텔스 설계로 생존성도 뛰어납니다. 1조 달러 방위 시장 공략.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전투기 시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이 거대한 방위 시장을 공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 방위 산업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일정 2026-2028. 2026년 하반기, 초도 양산기가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대대급 배치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KF-21이 실전 부대에 투입되는 것이죠. 2028년에는 블록1 40대 생산이 완료되고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장기 계획 2032. 2032년까지 총 120대 도입을 완료합니다. 블록2 80대의 다목적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블록3과 미래. 블록3에서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도입되고 스텔스 성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네트워크 전투와 무인기 연동 능력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주국방의 초석입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첨단 항공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민간 항공기는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의 긴밀한 군사외교 협력을 의미합니다. 넷째,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결정체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2001년 초기 연구부터 시작해 20년 넘게 쏟아부은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6년 공군에 인도되는 그날,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주역이 탄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KF-21 보람회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